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비극에 경제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로 인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향 안정화되던 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인플레가 더 끈적해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멀어지고 고금리가 오래갈 거라는 생각에 장기 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70년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 끔찍한 현상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란인데요.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은 결국 이란이 핵심 변수라고 말합니다. 사실 분쟁이 난 이스라엘 지역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 자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란까지 이 판에 끌려 들어오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이는 단기 유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만으로도 하향 안정화되는 유가는 한번 튀오른 바 있고 불안이 확산되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발빠르게 나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은 지지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아니다, 팔레스타인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그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올라있는 가운데서도 더 오르는 국면에서도 미국 경제가 탄탄함을 유지하고 이런 점이 자산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금리 랠리는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얼마 전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이코노미스트는 무엇이 깨지기 전에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6% 갈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이런 논리의 일부는 월요일 열린 미국 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 서프라이즈도 미국 장이 폭등을 한 바 있죠.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폭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사태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죠. 금요일 말아올린 미국 장 작살 날 것이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근데 안 났습니다.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엄청난 악재도 극복을 할 만큼 시장 일각에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팽배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기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역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 발언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관해서 예를 들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이날 하락하던 뉴욕 증시를 다시 끌어올린 바 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우리는 정책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을 위험과 정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위험 사이에 민감한 시기에 있다는 발언으로 최근 장기물 금리 상승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냈습니다. 굳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가 알아서 오르면서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시장이 알아서 해주고 있다,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분위기가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주식시장은 열렸지만 채권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회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좀 살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10년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드와치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시장은 6월 혹은 7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5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횟수도 과거 대비 훨씬 늘어난 모습입니다. 또 8월 미국 소비자 신용은 전월 대비 156억 달러 감소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감소폭이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가뜩이나 약해져 있는 미국 경제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결정타를 날리면서 경제를 침체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두 가지 살펴봐야 할 변수가 더 있습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이든 대통령을 맹공격하는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표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런 공격까지 먹혀든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년 경기를 무리해서라도 끌어올리려 애쓸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채를 더 찍어 경기를 부양하고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려고 길을 쓸 겁니다. 여기서 오는 다이내믹, 즉 풀리면 안 되는 예산이 풀리면서 경제를 꾸역꾸역 끌고 갈 가능성, 그러면서 장기채가 더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짚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나 더,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과 휴전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한 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퍼져갈 것으로 보이던 중동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 같지만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올해 장이 계속 그랬지만 지금 어디 하나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베팅하기엔 너무 쫄리는 게 많은 그런 장이죠. 아무쪼록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하루하루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을 한참을 우리 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